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실전 팁들이 공개될 겁니다.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 무려 58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 가운데서 내 직장을 고른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쌤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게 맞는 직장, 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일단 있으니까 나오셨겠죠. 그렇죠. 있으니까 나왔죠. 네. 예.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승구쌤의 목표가 셀럽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홈쇼핑을 나가는 거라고 그럼요.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내게 맞는 직장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 약간 홈쇼핑 느낌으로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일단 관계자님들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자 이거보다는 이 볼펜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매끈한 표면. 예. 이걸로 쓰면 모든 계약이 다 체결될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직업 가치관이 맞는지 이걸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자기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미 자기 분석을 마쳤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검증되고 우수 혁신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기부가 뭔지 아시죠?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네. 이노비즈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채용 사이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기술력도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인증받은 약 13,000여 개의 기업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58만 개 중소기업 중에 13,000여 개의 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기술력도 있고 미래 성장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비즈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 분야가 아니라 마케팅이나 조직 혁신 이와 같은 비기술 분야에 인증을 받은 약 15,000개 기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마케팅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쪽을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볼 수 있는 특성화된 그쪽이 알겠습니다. 좀 강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보이시죠? 저 링크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우, 이거 외우셔야겠어요? 굉장히, 캡처해 두세요. 자, 일단 여기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바로 들어가시면 종업원 수, 자본력, 기업 신용 등급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을 세부적으로 검색을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우수 중소기업 DB라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K비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우수 중소기업도 홍보를 하고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했고요. 복지 수준까지 고려해서 우수 기업들을 선정한 다음에 약 159개 정도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업계에서 좀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들으시고 채용 사이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용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야, 이게 아닌데 왜 여기를 알려주지?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학생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 정보를 찾아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회사에 들어가서 채용 정보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관심이 있으면 공고가 진행되면 직접 지원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들을 살펴볼 때 좀 더 아직 우리 학생들이 좀 미숙하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기업명으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 근데 포털 사이트부터 검색을 할 때 그 회사명을 치면 뭐가 나오냐? 그 회사의 광고밖에 안 나옵니다. 주소 같은 게 나오죠, 요즘은. 네, 그죠. 주소 나오고 광고 나오고 상품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지? 그때 어떻게 하냐? 그 회사명을 치면 이 회사의 대표가 나와요, 이름이. 그렇죠? 그러면은 검색을 다시 합니다. 회사 이름 플러스 대표명을 같이 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대표가 신년사나 아니면 그 사람의 보도 자료가 쫙 나와요. 그렇죠. 기사 같은 것도 그렇죠.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검색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학생들은 이제 처음이라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 검색하냐면 지식인 검색하고 그렇죠. 자플랜이 댓글 막 보고. 근데 거기에는 좋은 글이 없습니다. 그 회사에. 왜 없냐? 그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한 친구들. 그다음에 퇴사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거기다 써요. 거의 다. 그럼 그걸 보면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전화를 해봅니다. 또는 회사로 직접. 방문을 해봅니다. 그게 제일 낫고요. 또는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검색을 했을 때 채용 공고가 쫙 뜨거든요. 쫙 뜰 때 분기별, 반기별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계속 뽑는 회사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공고가 계속 올라와요. 아, 이건 어떤 그럼 회사일까요? 계속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 그렇죠. 결혼이 생긴다. 계속 나가는 뭔가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면은 네. 이거는 좋은 회사가 아니라 많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갈리니까 한 명씩 계속 뽑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뽑는 어떤 그렇죠. 가게를 가면 사장님이 좋아. 뭐 시급 10,000원 줘. 있다. 그럼 안 나갈 나갈 거야. 이유가 안 없죠. 나가죠. 안 절대. 나가요, 안 나가. 하지만 맞아요. 계속 뽑는 알바나 회사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회사는 좀 꼼꼼하게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가 허접한데. 홈페이지가 허접한 게 뭐냐면 댓글이 안 달려 있어요. 관리가 안 돼. 네. 막 악성 막 글 달려 있고 광고 달려 있고 이거는 그만큼 여유가 없다든지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이 막 2014년이야. 댓글 막 2013년이에요. 여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오, 꿀팁이네요. 사실 그렇죠. 저도 아까 그 검색 이야기라니까 생각이 난 게 네.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채용 공고가 떠서 어디 가시려고요? 비밀이야. 아 비밀. 네. 지금 이 여기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네, 이랬는데 준비생 시절에 이제 면접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치고 뭐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께서 구속이 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구속이 되셔서 막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색 한번 꼭 해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주변의 선배들이나 이야기 좀 들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승구쌤도 한 가지 또 네.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초록창에 특성화고 신문 승구쌤 치면요. 네, 전 좋게 나옵니다. 네, 전 좋게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교육인사이드 아니 되게 셀럽이 되고 싶으신가 네, 봐요. 이렇게 자꾸 검색을 유도하는 말씀을 CJ 해주시고. 오쇼핑 담당자님들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송에 오셔서 네. 네. 기승전 야망가. 사심이죠. 야망가. 네. 네. 네, 일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 일단 이거죠. 나 대기업 갈 거니까 대기업만 알아봐야지.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라고 칠게요. 그럼 본인이 대기업에서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현대기아만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네 그냥 자동차만 만들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려면 부품들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고 판금이 필요한 건데 그냥 자동차래요. 그게 아니라 이런 현대, 기아 이런 것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세분화해서 그 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학생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말씀하면 현대 기아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나 회사들이 많은데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같은 정보를 직접 구하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채용 박람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네. 그 박람회의 아주 메카죠. 기가 막히죠. 모토쇼가 많이 하죠. 가요, 모토쇼? 아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채용 가봤습니다. 박람회를 말씀드린 그렇죠. 건데. 거기요. 네. 핫하도 하시니까. 저분도 사심이라니까요. 네, 저분.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자꾸 옆으로 네, 가는 올해 것 7회째입니다. 네, 올해 7회째 대한민국 고졸 이제 잡 콘서트가 네, 열리고요. 잡 콘서트. 예, 킨텍스에 진행 잡 콘서트는 이제 매년 이제 3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 사이 열립니다. 네. 올해는 3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제2전시장 6회에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자체나 시도에서 그 개별적으로 박람회를 많이 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학생들을 왜 좋아하냐면 능동적으로 우선 참여를 했잖아요. 네. 참여를 했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정성을 보였다. 그렇죠. 자소서나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액션의 단계거든요. 그래요, 액션에서 누가 시켜서 열심히 했다. 누가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걸 참여하거나 네. 행위를 했다면은 그게 훨씬 좀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취업 박람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없다. 그러면 가고 싶은 회사에 편지를 쓰던 방문을 하던 전화를 하던 그 본인이 액션한 게 나중에 취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채용 박람회를 가서 이제 그 회사를 보고 저 회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잡 콘서트를 가서 이 회사에 부스를 갔는데 참 좋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이는 게 그렇죠.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박람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력이 안 돼요. 뭐 박람회 다 가는 거 아니야? 회사도 학교도 맨날 오는데. 하지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우르르 간 거 말고 네.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정말 그게 자발적이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너는 정말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넌 않을까요? 된다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19이잖아요. 그렇죠. 대견해요. 그렇죠. 우리 19때 뭐 했나요? 우리 19때.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19때 뭐 하셨어요? 저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야자실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네. 네, 믿어드리고요. 네, 취업을 했다가 저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종종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직을 계속 하게 되고 또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후회 없는 취업,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당장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승구쌤? 네. 일단 그 고쌤이 말씀하셨던 것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되게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박람회를 많이 다녀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고졸 채용 박람회만 가는 게 아니라 고졸 채용 박람회는 아니지만 취업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일반 대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고 싶은 어떤 호텔이 있었어요. 취업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는 지방 쪽에 있는 곳이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이 두 군데인데 네. 얘는 이 서울 지방 쪽에는 고졸 채용을 하는데 여기는 고졸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서울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나 이왕이면 서울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냐? 고졸 채용 박람회는 아닌데 그 관광산업 박람회를 그냥 간 거예요. 네. 고졸 채용은 아닌데. 근데 거기에 가서 교복을 입고 특성화고 학생이 이력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모의 면접을 본 거예요. 거기서. 네. 결국 그 친구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5손가락이 드는 호텔 중에 한 군데에 이번에 고졸 채용으로 최연소로 입사를 했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래서 박람회에 가서 꼭 고졸 채용만 아니더라도 일반 성인 대상을 하는 곳 가서라도 지원해보는 거.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진짜 멋진 네.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자,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네,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해도 충분히 나오는 건데요, 이게. 자, 일단 구글 7살짜리 꼬마가요. 글로벌 회사 있죠? 구글 대표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7살짜리 여자. 네. 이 아이가? 친구 네. 굉장히 귀엽죠? 예. 네, 저희 정말.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 이 친구가 이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이 구글에 가면은 막 사탕도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킥보드도 탈 수 있다며. 나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럼 구글 회장님한테 편지를 써봐. 아빠가 애한테 사심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미리 네. 좀 네. 길을 아빠가 닦아놔라. 편지를 쓰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저는 초콜릿 공장에서도 일하고 싶고 수영 선수도 되고 싶어요. 편지를 썼는데 네. 구글 회장님이 답장을 준 거예요. 오. 뭐라고 하냐?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뭐 클로에라는 이 친구는 클로에야 네가 희망을 품고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뭐 구글에서 일하는 것부터 수영 선수가 되는 것까지 네가 입사 지원서를 보내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구나. 이게 야, 너 뽑아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7살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회장님이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는 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성취감이죠. 네. 자, 근데 이렇게 7살 소녀가 구글에 보낸 편지 정말 뭐 이렇게 화제가 될 만큼 뭐 참 따뜻한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조사도 직무 분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든 배워야 되잖아요. 네. 네, 이 꼬마에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대졸 취업자들은 평균 27에서 9살 정도에 취업을 하죠. 이걸 그렇죠. 어느 정도 사회를 경험해보고 예. 견문을 넓힌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회사가 취업해보니까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게 좀 덜 합니다. 네. 뭐 나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19, 20살에 취업하잖아요. 뭘 압니까 사실. 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 비하면 견문이 좁기 부족하죠.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그때부터 학교를 욕하기 시작하죠. 나를 왜 이런 곳에 취업시켰니? 취업부장님 전화번호 알고 있니? 나 이번에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애들이 해요.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더더욱이 직무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갈 때마다 직무조사를 해라. 제발 좀 직무조사 좀 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직무조사라는 게 결국은 나의 적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건가요? 적성도 맞긴 맞고요. 네. 직무조사 일단 적성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네. 자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직무조사라는 건 뭐 단순히 이 회사 이름이 뭐고 기업 이름이 뭐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 회사에서 하는 일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 부서에서 하게 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이어야 되고 네.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가야 될지 이 분야의 비전과 전망은 어떨지 이런 세부적인 걸 좀 조사하는 걸 직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뭐 조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네. 방법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아까 고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건데요. 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직무조사하는 건 이 꼬마뿐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 방송은 대학생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보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잡정보센터랑 링크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것도. 자, 보시면 자, 왜요? 취업이 보인다고 대학생분들 많이 보십니다. 보나요? 그럼요. 일단 목요일 코너를 연결을 시켜달래 이겁니다. 목요일 코너를. 예, 자, 예. 사람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약간 홍씨 스타일이신 거 아시죠? 홍씨. 네, 홍씨. 네,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강의 다녀왔던 학교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막연하게 부사관을 꿈꾸고 있었어요. 부사관. 근데 강의에서 제가 야 편지를 통해서 직무조사를 해봐라. 뭐 나를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편지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 깜짝 거의 끝판왕인데 육군 참모총장님. 육군 참모총장님한테 이 친구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나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건데 이 육군 참모총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야, 네. 답장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작년 10월에 이 학생이 연락이 왔는데 자, 그 친구 같은 경우 카톡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승구쌤, 저 육군 참모총장님께 편지 썼던 어디 고등학교 누구입니다. 저 이번에 특전사 합격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와. 기간 박수 한번 칠까요? 이 시점에서? 네.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한다. 자, 그리고 제 사례 강의 때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서 다른 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편지 쓴 게 내가 너 편지 쓴 게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제가 처음 부사관을 준비할 때는 뭐 아무런 정보도 없고 방향도 못 잡고 있었는데 육군 참모총장님께 편지를 드리고 나서 참모총장실에서 근무하시는 중령님을 소개받았대요. 와. 자, 그리고 중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특전사 복무 중이신 상사님을 알게 됐대요. 예. 자, 이분들이 멘토가 되셔서 구체적으로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입대하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 친구가 했는데요. 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 학생들은 내신 7개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 본인이 직접 부딪혀서 직무조사하는 거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편지에 주의할 점은 나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알려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걸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정말 한 번의 두드림이 정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을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재학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더 유리할 텐데 이게 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성화고에서는 ITQ를 보고 있거든요. 네, ITQ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글이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거 사용할 수 있는. 네. 제가 실제 문제를 좀 봤더니 이 정도 따면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 일할 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뭐 상업계나 IT 계열에서는 수업 자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ITQ 자격 공부하고 그 전공 과목 수업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업만으로도 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과 후에는 이런 자격증반을 둬가지고 학교 내에서 딸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검정이 있어요. 의무 검정. 근데 좀 말이 이상한데 의무 검정인데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 검정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필기 시험 면제 검정입니다. 아, 네. 기능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에요. 네. 보통 저희가 뭐 기사나 기술사를 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특성화고만 있는 겁니다. 필기 시험을 없애고 그냥 실기만으로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3년 동안 70%만 이상하면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냥 시험을 보면 실기를 보면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운전면허 어디서 따죠? 우리가 운전면허를?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죠. 학원에 갔는데 네. 제일 따기 쉬운 데가 그 학원에서 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쉬워. 이것도 학교에서 딸 수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거기 감독까지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편하게.
거의 편하겠죠. 합격률이 네. 많은 데가 제가 이제 충남 해안구로 봤어요. 94명이 했는데 92명이 98% 합격했어요. 근데 뭐 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 위에 뭐 이제 산업 기사나 기술사보다 아래 단계지만 졸업할 때 의무 검정만으로도 자격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와, 이건 특성화고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은 이 얘기도 역차별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특성화고만 그런 자격을 주냐? 그래서 폴리텍이나 일부 해양대 같은 경우도 이 자격을 준 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학교에서 직접 이제 자격증 준비를 해주면 학생들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역차별의 말이 나올 만합니다. 네. 자, 이렇게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도전을 할 때 고려할 사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승구쌤? 일단 의무 검증이 나와서 드리는데 저도 특성화고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의무 검증을 봤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전자과였는데 납땜을 해서 이 LED 불조차도 제가 못 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 색약이라 왜 그런 얘기를? 선이 잘 안 보여요. 보여요, 선은. 예, 선은 보여. 저항 색깔을 좀 측정을 못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저도 이거를 의무 검증을 딱 한 3개월 정도만 바짝 했더니 제가 이 LED 불도 못 켰던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1등으로 제가 이거 맞추고 나와서 제가 전자 계산기 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네.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부럽다. 어쨌든.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네, 자랑이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자격증 취득할 때 고려할 사항을 자, 똘똘한 자격증 하나 열 자격증 안 부럽다. 양보단 질이다. 그렇지, 양보단 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라는 건 네가 그만큼 노력을 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자격증을 취득해버리면 이게 비전문가처럼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분야, 내가 이 분야를 한번 파보고 싶다. 그런 분야의 자격증을 집중적으로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 발급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 이거 중요해요. 믿을 만한 기관인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자, 민간 기관에서요, 일반 교육 그냥 기관 같은 데서 그냥 교육을 받으면 하루 교육 받았는데 자격증을 발급을 해줘요. 수료증도 아니고. 네, 그냥 자격증이에요. 와, 이거 뭐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고 속여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돈도 내고 막. 네, 돈도 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취업할 때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전혀 취업할 때 도움도 안 되고 가산점도 안 되는. 이거 대졸 취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다고 맞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어떤 직무를 원하고 어떤 회사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자격증이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NCS가 있잖아요. 네.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그 자신의 직무에 따른 나중에 세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딱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로 아주 친절하게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써 있어요. 네.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큐넷 들어가요. 큐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도 빠지지 않는 큐넷. 그렇죠. 큐넷에 들어가면 왜 좋냐면 큐넷에 그 데이터를 다 안 보실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래쪽에 쭉 왼쪽 메뉴 쭉 아래로 내려가서 클릭을 하면 뭐가 있냐? 통계가 나와요. 이 자격 통계가 나옵니다. 이 자격이 몇 명이 응시했고 몇 명이 합격했고 연도별로 쭉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자격증이 지금 바닥을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내가 딸 자격증이 현재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솔직히 내년일을 모르잖아요. 그쵸. 하지만 추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그래프를 하향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딸 때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따야 될까? 하지만 자격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누구나 딴다가 아니라 활용도가 높구나 생각하고 그쵸. 그 자격증에 집중해서 따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세에 편승할 수 있는. 왼쪽 아래, 여기 아래 있습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메뉴. 예, 알겠습니다. 왼쪽 아래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가 있습니다. 승구쌤과 고쌤의 진로 상담 시간인데요. 일단 사연을 한번 좀 전해주시죠, 고쌤. 예, 남자라 제가 읽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땡땡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땡땡입니다. 성적에 맞춰 학교를 선택해 큰 고민 없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이 되고 보니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되고 취업을 나가는 선배들을 보면 마치 제 앞에 닥친 일처럼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은 고졸로 무슨 취업을 하겠냐 대학을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학보다는 일찍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갈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을 진학해야 맞는 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제가 또 남자라 군대도 다녀야 되잖아요.
요즘 제 친구들 다 똑같은 고민하더라고요. 선생님, 꽉 막힌 진로 고민 시원하게 좀 뚫어주세요. 이런 고민은 뭐 이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당부죠. 시원하게 뚫어주시죠. 네, 이 땡땡이 학생, 굉장히 이 고민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군. 자, 이 땡땡이 김고민 학생인가요? 김땡땡 학생, 땡땡이 학생. 그래서 이 방송을 보세요. 일단 이 방송을 계속 본방사수를 하시고요. 제가 링크를 계속 걸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자, 일단 그러니까 진작에 준비 좀 하지 그랬냐. 이 말은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맞아요.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직 뭐 하고 싶은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도피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이라는 곳은 도피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로를 못 찾아서 대학 간다? 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대학은 어떤 곳인가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가 하고 싶어? 이 분야를 좀 더 공부해 봐야지 라고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진로를 못 찾아서 대학을 간다는 거죠.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뭐 나왔죠. 6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4년 졸업하고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1억에 됩니다. 1억. 자, 1억을 돈도 안 벌고 있는 상태에서 1억을 4년 동안 투자해서 진로를 찾겠다? 이건 참 말도 안 될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거 어떤가요? 최저시급이 올랐죠. 그래서 이 특성화고 학생이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직 본인이 아직 막막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연결시켜주는 취업처로 일단 취업을 나가는 거죠. 잘 준비를 해서. 일단은 나가라. 네, 일단 나가라. 나가서 잘 준비해서 나가서 최저 157만 3천 원인가 이 정도를 받습니다. 월급이. 네. 그러면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었죠. 받은 월급을 가지고 영어학원도 다녀보고 뭐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책도 보고 네. 상담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진로를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고쌤이 저한테 그건 전문가 강승우님에게 말하지 그래서 군대 얘기인데요. 이 친구 군대. 군대도 이 친구 꼭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맞춤형 취업반, 병역 특례가 지금도 모집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병역 특례반에 모집 합격을 하면 이 친구 군대 대신에 회사에 근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요. 그다음 맞춤 특기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 특기병 제도는 일단은 고졸 취업자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를 취업했다가 군대를 가야 되면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백수가 되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근데 맞춤 특기병 제도라는 거는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럼 병무청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전기면 전기. 선택을 해서 이 친구가 나 전기 하겠습니다. 전기 쪽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훈련 수당까지 주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료를 하면 업체로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을 나가게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휴직을 시켜줘요. 그리고 군대도 전기 쪽으로 특기병으로 가서 제대를 하고 나면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이런 특기병 제도가 있으니까 학생이 이거 반드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 코너에 승구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 전화번호를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저를 학교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기승전 사진 방송이었죠. 네. 제가 가서 속 시원하게 모든 학생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일단은 도전을 해봐라, 경험을 해봐라, 고민 말고 고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진로가 고민된 학생들은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저희가 취업이 보인다 진로 상담 코너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쌤과 헤어질 시간인데요. 아쉽지만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가 실력이고 정보가 스펙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든든한 스펙은 학벌이나 학점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양질의 취업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벌 대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특성화고 진로 수업이 그런 정보를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